예뻐지고 싶은 열망도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는데 그 얼굴에 있는 연골로 해결이 안 나네? 이 형태를 따라가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코가 높아져도 자연스럽고 내 거 같은 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더 티가 나고 내가 이제 만졌을 때 불편하거나 일상생활할 때 표정 지을 때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단단한 코가 좋냐 말랑거리는 게 좋냐 하면은 당연히 원래 같은 게 좋아요. 의사로서 중요하다거나 안타까운 거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병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를 만들 때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화려하게도 뭐 자연스럽게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디테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귀여운 걸 쓰면은 말랑거리고 돼지코도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비중격 쓰면은 코 딱딱하다던데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또 늑연골은 더 딱딱할 텐데 늑연골은 돌덩어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현실은 비중격 쓰고도 코 쳐져서 다시 하고 늑연골 썼는데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각 연골들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이렇게 생겨 있죠. 뼈, 비중격, 날개 연골. 콧대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게 실리콘. 꼭 실리콘이 아니어도 뭐 진피를 쓸 수도 있고 고어텍스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알고 계시면 되고, 계속 얘기하지만 코끝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코끝을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코끝에 쓰는 재료가 연골을 씁니다. 비중격 연골 같은 거나 귀연골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늑연골도 여기 쓸 수 있고, 이 바닥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이 위에다가 연골을 쌓을 수가 있어요. 현재 코 성형의 트렌드는 다 연골만 씁니다. 여기는 말랑말랑한 자리예요. 우리가 계속 부딪히고 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실리콘을 그냥 여기까지 썼었어요. 근데 실리콘을 여기까지 얹으면 코끝으로 뚫고 나오거나 귀연골로 하나 떼서 실리콘 끝에다 막아요. 막으면 이제 안 뚫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다? 바닥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가고 코끝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진 코의 느낌 나요. 위만 아바타 같은 느낌. 그래서 코끝을 높이는 게 이제 코수에서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걸 아닌 걸 쓰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강남 코성형의 트렌드는 본인 연골로 이 코끝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무슨 연골을 쓸 거냐, 내 거를. 제일 뭐 흔하게 쓰는 게 비중격 연골, 그리고 귀연골, 늑연골. 갈비뼈에도 연골이 있어요? 전체적인 거는 뼈예요. 가슴뼈에 맞닿는 부분은 연골이에요. 이렇게 우리 숨 쉴 때 여기가 벌어진단 말이죠. 여기가 그 연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움직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슴뼈 기준으로 요쪽에 연골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를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거 4분의 1밖에 못 뗀단 말이에요. 예뻐지고 싶은 열망도 끝이 없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는데 그 얼굴에 있는 연골로 해결이 안 나네? 얼굴 외적인 부위로 오는 거예요. 얼굴에서 쓸 수 있는 재료가 귀예요. 귀 연골을 쓸 수 있고, 더 있으면 좋겠는데? 더 쓸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러면 이제 늑연골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끝을 만드는 이런 재료들이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메인 프레임은 얘로 거의 다 끝나거든요. 요즘 성형의 트렌드는 딱 요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비중격은 판 같은 재료예요. 반듯해요. 평평하고 단단한 연골이에요. 기둥으로 쓰기가 너무 좋죠. 높일 때 최적화된 재료예요. 그리고 코 안에 있기 때문에 코 성형 하려면 코를 여니까 다른 데 뭔가를 흉터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료다. 단점으로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안전하게 쓰려면 한 요 정도를 써야 된단 말이죠. 크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귀연골로 넘어가 볼게요. 귀연골은 밥그릇같이 생겼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목한 느낌으로.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귀는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다시 원래도 돌아가요. 탄성, 탄력이 좋다. 원형 복구되는 능력이 되게 강해요. 말랑거려요. 이걸로 코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말랑거리거든. 단점을 여기서 표현하자면 단단하지 않고 반듯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동그랗게. 항상 극복하려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거 접어. 그러면 이게 약간 반듯해져요. 그래서 지지됐을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은 귀에 흉터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점은 귀가 양쪽에 있고 여러 번 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가 아니란 말이지. 얘 쓰고 하면 되는데 얘도 귀가 양쪽에 있고 여러 번 쓰니까 재수 쓸 때도 또 쓸 수 있고 여러 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방에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쓸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두꺼워요. 생각보다. 비중격은 얇은데 단단해요. 얘는 두꺼운데 말랑거려요. 그래서 각자의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코끝에 쓰기 좋아요. 결론적으로는 만져지는 자리 여기에. 이거 쌓을 때 귀연골 하나가 이만하면 비중격은 한 요 정도 돼요. 두께로 치면. 근데 기둥을 세울 때는 비중격이 훨씬 반듯하고 튼튼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코끝에 쌓을 때는 귀연골을 쌓으면 한 3장 쌓으면 엄청 높아요. 근데 비중격은 한 5장 쌓아야 그 정도 근처나 갈까? 특성이 되게 다르죠. 이제 늑연골로 넘어가 봅시다. 갈비는 여기서 떼는데 크게 떼면 굉장히 크게도 뗄 수 있어요. 귀만하게도 뗄 수 있어요. 전체만하게. 그럼 실제로 우리 코 성형할 때 얼마나 떼냐면 3cm 정도 떼면 충분해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있어요. 그냥 코끝에 기둥에 쓸 때는 한 요 정도 써요. 이제 슬라이스를 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런 판상형 재질로 나오겠죠. 얘랑 똑같다. 형태가 늑연골은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커서 단단한 거예요. 이 두께의 4-5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같은 두께로 잘라놨을 때 어떨까? 비중격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단위가 1이라고 칠게요. 1단위라고 치면은 이거 하나의 단위는 제가 볼때 한 5? 5배 좀 나오는 거예요. 상담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 비중격 CT 찍더니 아, 비중격 좀 작은데요? 우리 뭐 늑연골 쓸까요? 비중격 쓸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의 5배. 크기의 한계를 아예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코가 작고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 그냥 늑연골로 가면 돼요. 왜냐면 재료의 한계를 얘는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늑연골의 특징은 많다. 많이 뗄 필요는 없지만 많다. 그리고 크다, 두껍다, 단단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떼면 흉터가 생기죠. 여기에 자국이 남아요. 마법같이 이렇게 빼내고 싶지만 째야지 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수술을 하나 더 해야 된다. 그거에 따른 뭐 통증이라든지 뭐 시간 같은 게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재료가 가장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코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코가 있을 때 우리 코가 높아지자. 이렇게 커져야 된다. 단단한 거부터 말랑한 거, 단단한 거에서 말랑한 거. 이 형태를 따라가야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코가 높아져도 자연스럽고 내 거 같은 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더 티가 나고 내가 이제 만졌을 때 불편하거나 일상생활할 때 표정 지을 때 불편할 수 있다. 여기서 답이 다 있어요. 여기 뼈고 여기가 비중격이죠. 그럼 단단한 애는 이 단단했던 자리 근처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격을 쓰거나 늑연골을 쓴다 할 때는 당연히 이 안에 숨기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이 새로운 코가 나왔을 때 이 안쪽에 숨겨놓고 귀연골을 쓸 때 어디가 제일 좋냐면 당연히 말랑거리는 애잖아요. 여기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 비주를 좀 빼준다. 그러니까 겉에는 말랑거리는 게 제일 좋고 단단한 거 비중격 늑연골은 여기 있으면 좋고 실리콘은 이제 항상 여기에 보통 들어가죠.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면 가장 좋아요. 이게 그냥 기본. 내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비중격만 가지고 수술한다.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냐면 비중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1번. 비중격이 진짜 커. 남아. 그러면 여기다 비중격 써요. 또. 초를 튼튼하게 하고 코끝으로 가고.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귀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첫 코 수술할 때 가장 흔한 케이스는 비중격을 어설프게 아끼지 말고 이 메인 기둥에 비중격을 아낌없이 써라. 그리고 모자르면 귀를 여기다 쓰면 돼요. 이런 부드러운 느낌도 좀 나고 비중격을 여기다 쓰면 근데 좀 더 각이죠. 좀 더 단단해요. 그리고 늑도 여기다 써도 돼요. 그냥 단단할 뿐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코가 좋냐 말랑거리는 게 좋냐 하면은 당연히 원래 같은 게 좋아요. 내 코가 여기가 말랑거리면 좋을까요? 필러 맞으면 여기가 푹신푹신하거든요. 근데 여기 투명하게 비쳐 보여요. 여기 부어 보여요. 이렇게 와요. 그럼 만져보면 여기가 꿀렁꿀렁꿀렁해요. 그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 콧대는 분명해야 콧대거든요. 원래 뼈 단단하잖아요. 그럼 여기 단단하다고 해서 불편해요? 원래 단단한데? 여기가 불편해요. 코끝이. 그럼 귀연골은 무조건 거의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코 성형을 하러 오는 분들이 코가 높아지고 싶어서 오거든요. 근데 안 쓰고 높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해요. 안 돼요. 아낌없이 써라. 근데 그게 진짜 아낌없이 뭐 2개를 떼라 이게 아니라 코끝을 할 때 가장 기본 콧대에 실리콘 1개 쓰고 비중격 어차피 1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중격 1개 그리고 귀 1개. 이게 1개가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단위 손톱 정도 돼요. 손톱. 그렇게 쓰는 게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비중격이 작거나 더 쓰고 싶어.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얘가 비중격 없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늑으로 가요. 늑. 그리고 이제 저는 귀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귀만 쓰면은 조금 쓸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귀만 쓰잖아요. 귀만 쓸 때는 귀를 보통 2단위를 떼요. 이거 하나하나, 이거 2개. 비슷할까요? 이게 훨씬 강력해요. 왜냐면 단단한 애가 하나 있거든. 단단 하나, 말랑 하나. 말랑 2. 얘도 효과가 있지. 하지만 단단한 게 하나 있으면은 훨씬 파워풀해요. 그리고 이 코끝을 만들 때는 항상 스트레스와 이 하중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연골로 반드시 해야 된다. 기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중격, 귀연골 하나하나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코가 진짜 낮거나 아니면 좀 복코가 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욕심이 많거나 하면은 늑연골을 쓰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연골을 쌓으면 네. 미끄러지지 않나요? 잘 쌓아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많이 무너져요. 우리 절에 갔을 때 그 돌탑 쌓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쌓냐면 밑에 1단계는 좀 크게 쌓고 2단계는 당연히 이렇게 쌓고 3단계는 이렇게 쌓아서 그냥 올려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실로 묶어요. 이렇게. 근데 묶어도 수술할 때는 안 무너져요. 열린 채로 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코 마무리하려면 피부를 다시 닫아야 돼. 얘를
이렇게 끄집어서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쌓는 거는 진짜 많이 쌓아야 5장 쌓아도 진짜 많이 쌓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거나 옆으로 넘어가거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기인한 거니까 코가 무너지거나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끝에서 뭔가 이렇게 새 부리처럼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끝에서 이렇게 옆에 돌거나 콧구멍이 삐뚤어진다. 그거는 여기서 틀어지는 거고 콧망울 쪽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생기진 잘 않는 이유가 이거 이전에 여기서 무너져. 때문에 여기가 훨씬 어려워요. 다장 쌓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화려한 코를 만드는 원장님들은 3장에서 4장 정도 쌓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 어떻게 여기다가 놓냐. 이거는 이제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 연골들의 특징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심차게 적재적소에 딱 써야지 되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2배로 있을 때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 잘 못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펼쳐주면 귀만 박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수술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막 귀를 양쪽에서 막 여러 번 떼고 막 다 뗐는데 코는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건 이제 환자한테 정말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가장 이제 의사로서 중요하다거나 안타까운 거는 이 필요한 만큼의 재료를 딱 써서 얼마나 만들 수 있냐. 늑연골이 좋다고 했지만 야무지게 쓰는 게 중요해.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 성형을 할 때 코끝에 내연골을 써야 되고 비중격, 귀연골, 늑연골 이런 게 있다. 수술을 실제로 하는 의사랑 상담을 해보면 당신한테 이 정도로 했을 때가 가장 최적의 선택인 것 같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에 임하시면 저는 아주 기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